이렇게도 내 집 마련이 힘든 요즘 저는 참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께서 근사한 주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. 그런데 집이 생겼다는 소식에 가장 기뻐한 사람은 남편도 아이들도 아닌 바로 시부모님이었습니다. 예, 애미야. 네. 집 좋다. 넓은 주택에 마당도 있고. 여기에 나까지 들어와 살면 얼마나 좋을까? 어머니, 저희랑 같이 사시게요? 합가하면 불편한 게 많으실 텐데. 아이고, 너 왜 말끝을 흐리니? 뭐 꼭 시험이 하고 살기 싫은 뭐 그런 느낌? 아니. 아니, 너희들 맞벌이라서 애 볼 시간도 없지 않니? 내가 여기서 살면서 애들 봐줄게. 예, 알았어요. 근데 왜 자꾸 시아버님 같지? 네, 시어머님. 들어오세요. 제일 큰 방으로 내드릴게요. 아, 그래. 진작에 그럴 것이지. 애 봐주는 비용, 그건 공짜 아니다. 예. 시급에 딱 맞춰서 줘야 돼. 알았지? 네. 그래. 그렇게 난데없는 합가를 시작했는데 저의 시련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. 이번에는 집을 부부 공동 명의해야 한다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. 예미야, 예? 이 커다란 집이 우리 아들 명의가 아니라 네 명의야? 아니, 그러면 남자들이 기가 죽어서 바깥 일을 못해. 너 그거 몰라? 아버님, 아니 어머님, 저희 맞벌이고요. 저도 바깥일 하는데. 또 말대꾸 한다 또. 아들아, 네가 얘기 좀 해봐. 너 내 말이 틀렸어? 애미 말이 틀렸니? 그래, 여보. 일 키우지 말고 어머니 말 듣자. 부부 공동 명의를 하든가 아니면 내 명의로 바꾸든가. 다들 너무하세요. 당신도 그렇고 아버님도, 아니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정말. 뭐 당신 보자 하니까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? 에이, 당신 이제 손찌검까지? 더는 못 참아. 우리 이혼해. 혼자 살 거니까 다들 이 집에서 다 나가요. 뭐 이혼? 당신 진심이야? 예, 애미야. 이혼하더라도 나는 여기 살아도 되지?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에 상의 없이 합가하더니 이젠 공동명의 요구까지?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. 깔끔하게 남편이랑 갈라서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죠? 네? 야, 이제 마이 갓. 집 명의뿐이 아니고 이제 뭐 제반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네.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? 웃으면서 뺨 때리니까 더 화나더라고요. 최근 이 온라인에 게시돼서 논란이 됐던 이야기입니다. 네. 이 아이 둘을 키우는 30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. 이들 부부는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. 이 남편은 자영업자로 이 월 평균 수입이 한 700만 원 정도 됐고요. 아내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900에서 1000만 원 수입을 벌었다고 합니다. 벌기도 그거네. 네, 이들은 그 흔한 이 내 집 마련 걱정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처가가 아내에게 주택을 증여한 덕분에 시가 14억 원짜리 그 62평 주택에서 4명의 식구가 오손도손 잘 살았다고 합니다. 아니, 조건만 봐서는 살아가는 데서 아무런 걱정이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부부에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터지기 시작을 한 거죠. 네, 이들의 갈등은 이 합가를 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. 이 아내가 증여받은 3층 주택은 방 6개, 화장실 3개, 넓은 마당까지 있는 큰 주택이었는데요. 그러자 남편이 이 집이 넓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도 문제 없겠다라면서 시부모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누나, 여동생 둘을 데리고 합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. 문제는 이 아내와 상의 없이 통보식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. 남편은요, 시부모가 아이를 많이 봐주실 거라면서 합가를 제안했고요. 이에 반대한 아내는 육아 도우미를 쓰겠다고 했지만 이 시부모와 또 이 시가 식구들 그리고 남편이 굳고 반대했다고 합니다. 집이 넓긴 넓은가 봐요. 식구들 다 데려오고. 네, 60평대니까. 같이 사는 거 좋아요. 근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. 이게 또 같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맞아. 그 뭐 문제 갈등이 생기고. 생기고 네. 뭐 그렇게 되니까. 맞습니다. 이 합가를 시작한 뒤에요. 부부는 특히 이 집안일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. 이 아내가 뭐 집 청소부터 빨래, 식사 이런 것까지 전적으로 다 책임지게 된 겁니다. 어휴. 이 아내는 맞벌이를 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다 보니까 평소 한 3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고 웬일이야. 하고요. 또 안방 또한 시부모님께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.
이 어느 날 참다 못한 아내가 이 남편에게 집도 내가 해오고 돈도 내가 더 버는데 왜 내가 집안일을 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는데요. 하지만 아내는 이미 아이들을 봐주고 있는 부모님께 다른 집안일을 시킬 수 없다라면서 네. 남편이요. 네. 그러면서 얘기를 했고요. 그 정도는 다른 집에서도 아내가 책임지는 부분이다라고 답하면서 이 부부의 싸움이 더 잦아지게 된 겁니다. 아, 이거는 정말 제 얘기도 아닌데 너무 화가 나요. 화나죠? 일단 친정에서 사준 아내 명의의 집이었고 평수도 넓었는데 아내는 지금 월 평균 한 1,000만 원대 수입을 벌고 있거든요. 근데 시가 식구들하고 같이 살면서 청소에 뭔가 다 해라. 그래. 이건 서운할 만하죠, 아니죠? 아니 이렇게 살으라고 친정 부모님이 집을 준 게 아닐 텐데. 그럼요. 이 사실을 친정 부모님들도 알고 계셨나요? 이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은 안타깝게도 외국에 좀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요. 1년에 뭐 한두 번 들어와서 하루 이틀 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전적인 지원도 다 해주셨고요. 아이고. 이 친정 부모님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반대로 이 시부모님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이 남편과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뭐 100에서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용돈까지 드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또 시부모님께 아이들을 그냥 돌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비용까지 다 제대로 챙겨드렸던 거더라고 보니까. 그러니까요. 그렇게 네. 아내 희생을 바탕으로 합가를 해오고 있었던 건데 어느 날 굉장히 큰 사건이 생기기 시작하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합가 2년 차에 든 어느 날 이 집 명의를 가지고 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이 시부모님이 우연히 집이 이 며느리 명의로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데요.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왜 이 집을 공동 명의로 하지 않느냐, 이 남편을 기죽게 꼭 그래야 하냐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. 시부모는 이 공동 명의로 바꾸거나 아예 아들 명의로 하라고 강요를 했는데 이 며느리는 며느리가 그 일을 거절하자 괘씸한 마음이 든 이 시부모는 이제 아이를 돌보지 않겠다고 아이고. 선언했다고 합니다. 아내도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럼 집에서 나가시라. 부모가 나눠서 드리던 용돈을 이제 남편 돈으로 드리겠다고 맞대응했는데 아이고. 이 말에 격분한 남편이 아내의 뺨을 때리게 된 겁니다. 대화로 해결하면 될 것을 이게 뺨을 때리면 이건 또 아니거든요. 아니죠. 근데 아내가 이 일을 가만히 또 놔두지는 않았을 거 네. 아니에요. 네. 너무 화가 나니까. 맞습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번 사건이 나고 나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. 반면 이 남편은 이혼을 반대했는데요. 이 남편은 아내를 힘껏 두드려 팬 것도 아니고 딱 한 대 때린 거라면서 이게 이혼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. 이 자신의 사과도 아내가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남편은 이혼까지 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아내의 의견은 다른 것 또? 같네요. 그렇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남편의 사과를 받아도 이 아내의 이혼 생각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 아내는요,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번 주 안으로 시부모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고, 나랑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점거한 건 당신 가족이지 않냐면서 전했습니다. 또 시가 식구들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. 네. 또 이렇게 이 부부의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이 맞는지 알려달라면서 이 온라인에 조언을 구하게 된 겁니다. 아, 이게 참 둘 중에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알려달라 조언을 구했습니다. 근데 저는 결과를 안 봐도 알 것 같아요. 누리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. 그렇지. 그럴 거야. 저도 그렇습니다. 예, 누리꾼은 대체로 이 남편의 주장이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. 이 영화 기생충의 현실판 진짜 같다면서 그러네. 홍보식으로 시가 식구를 합가한 남편을 꾸짖었고요. 또 뺨 안 맞아도 충분히 이혼 사유 아니냐면서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요, 아무리 그래도 식구를 강제로 쫓아낼 수 있냐면서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짚어봐야죠. 알아봐야죠. 이거 뭐 상습 폭행한 것도 아니고 욱해가지고 뺨 한 대 때렸는데 이게 이혼 사유냐?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? 이게 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제가 변호사 초창기만 해도 이 뺨 한 대 때린 거 가지고 이혼까지 해야 되느냐, 이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. 뺨 한 대만 때려도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고요. 뺨 한 대가 아니라 아예 그 욕설만 하는 경우 있잖아요. 때리지 않고.
그런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. 절대로 아무리 화가 나도 때리거나 욕하는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그래, 맞아. 네. 그리고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시가 식구들한테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겠다라고 그렇죠, 맞아. 얘기를 했습니다. 아내가 이제 시가 식구들을 그럼 강제로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? 사실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한데 이렇게 시가 식구들이랑 같이 있다고 하면 막 손장 왔다 갔다 하는데 아우, 참 이건 너무 네. 불편할 것 같은 거 정말 100% 이해합니다. 그런데 완전한 제3자,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내 집에 얹혀 사는데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간다. 이러면 뭐 강제로 뭐 나가게 하고 퇴거 불응죄로 고소까지 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받도록 그렇게 만들 수야 있겠죠. 그렇지만 이 아내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요. 일단 남편이 공동 거주자로 승낙을 해서 시부모도 와가지고 한 2년 정도 지금 계속 같이 살고 있는,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리고 이혼하기 전까지는 이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가 어쨌든 법률상 유지되기 때문에 며느리가 2차적 부양 의무자로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시부모가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결정적인 잘못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작정 대책 없이 내쫓는다고 하면 그게 사실 방법이 좀 마땅치가 않아 보이고,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형사고소해서 압박이 할 수 있겠지만 이 진행되는 동안 또 너무 더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맞아요.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시가 식구들이 안 나간다고 버틴다고 해서 막 짐을 내다 버리거나 이렇게 강제력을 힘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뭐 손괴죄라든가 폭행죄라든가 또 강요죄 뭐 이런 것들이 또 역으로 문제 삼으면 서로 형사전까지 고소전까지 얽히게 되면서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확정적으로 이혼 판결이 딱 나게 되면 그때 이제 남남이 되는 것이고, 그래도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뭐 영도소송을 통해서 이 집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좀 최종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집주인이 아내라서 그냥 강제적으로 다 나가 하고 다 쫓아낼 수 있을 거라 있을지,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진흙탕 싸움 되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법적으로 좀 하려면 계획을 좀 전략을 잘 짜서 해야겠네요. 감정을 너무 내세우지 않고. 근데 또 이 사연 보면 시부모가 그 집을 공동 명의로 하라고 그러잖아요. 네. 근데 이거는 그 본인의 부모한테 증여받은 건데 네. 그걸 이렇게 뭐 공동 명의로 해라 말아 할 아, 수가 그러네. 맞아.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네.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받는 게 좋습니다. 공동명의를 받는 게 좋고,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인데 네. 이제 사위나 며느리가 공동명의 해달라고 요구한다. 네.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. 이 사위와 며느리가 우리 아랫딸과 평생 이혼 안 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다. 그럼 공동명의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. 근데 세금 관계. 단 1%라도 이혼할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. 절대 하면 큰일 납니다. 절대 안 네. 돼. 절대 안 돼. 왜냐하면 공동명의를 해주는 순간 이미 네. 절반이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. 넘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하기도 어렵고 네. 이혼할 때도 불리합니다. 이미 해줬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근데 지금 재산 분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둘 낳을 정도로 혼인 기간이 길었고, 그러니까 오래 살았고, 그러면 당연히 뭐 재산 분할 대상으로 집이 포함되는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. 일단 원칙적으로 이렇게 뭐 증여나 유증이나 상속받은 이 특유 재산이라고 하거든요. 내 부모님한테 내가 받은, 우리가 부부 공동 생활 중에 같이 이룩한 재산이 아니라 이런 특유 재산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. 분할 대상 재산으로. 그렇지만 정말 말씀을 잘해주신 게 혼인 기간이 아이 둘 낳을 만큼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꽤 길었단 말이에요. 그렇다고 하면 이 주택의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이 부부의 사연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보통 혼인 기간이 10년 정도 되면은 분할 비율이 5대5 정도로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특유 재산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적절하게 상담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전략을 잘 짜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